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힘든 시장이었죠. 미국 뉴욕 증시의 영향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미 대선과 연관된 종목들,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전략 가득 좀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종목. 오늘 이 전문가 두 분이 여러분의 전략까지 챙겨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보고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종목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 김민재 그리고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위원님?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위원님도 잘 지내셨나요? 아, 네. 깜짝 놀라시네요. 네. 점심은 좀 드셨나요? 아점 먹고 왔죠? 아점. 네. 민재 위원님은요? 네,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저도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네.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쨌든요, 오늘 점심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잘 챙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종목도 잘 채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민재 위원의 전략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는요, 사실 위원님의 예상처럼 진짜 이슈와 테마로 움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도 그럴지 어떨까요, 위원님? 당분간 이 장세는 계속 될 거다라고 사실 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량주가 힘내기 힘든 장세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최대한 테마주, 우량주는 빨리 팔고 반도체를 빨리 팔고 테마주를 좀 매수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남아있던 이벤트에 집중을 해보게 됐을 때 과거 역사적으로 뭐 금리를 아예 바꾸는 즉 금리 정책이 뭐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이런 정책 변화가 나올 때는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리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 모터가 하나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이 두 가지 모터를 달고 가고 있는데 모터 하나가 빠지고 나가는 이제 기대감이 미리 올라갔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재료는 소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적밖에 모터가 안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좋은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내려갔다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터가 하나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증시가 좀 힘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대선이 올해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대선, 이제 많이들 방송에서 들어보고 계실 텐데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선이 마치기 전까지는 우량주들 쪽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이런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적어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진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가 즉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가 자금이 미리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금들이 이제 테마주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목해야 될 테마주 저는 사실 항상 같은 쪽을 보고 있긴 한데 굳이 이걸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 수급주를 한번 보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돈이 들어왔던 섹터나 종목 쪽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이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버티거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같은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기존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의 종목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성밸브 보게 됐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벌써 7월 달 한 달 동안에 잠깐의 기간 조정을 거친 뒤부터는 뭐 29.97% 상한가를 올라가는데 그 뒤로도 계속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지금 7월 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월봉 즉 한 달 동안 20~30%가 기본적으로 빠졌다면 얘는 반대로 올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이 약세여도 계속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화성밸브를 사자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미 수급이 좀 들어와서 조정 구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종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좀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죠.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23.4%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날의 첫 상승이 아니라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12%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불과 며칠 전 같은 경우에 또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시장과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항상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테마주가 간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우량주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최근 들어서 수급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물론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는 필요하겠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수급은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동방과 화성밸브를 지금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올라갔으니 여기와 관련된 섹터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테니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즉 테마주에서 지금 우량주에서 큰 손실들은 메꾸려면 테마주에서 베팅하셔야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급주에서는 비중 20% 태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제가 10%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장이 지난주 같은 이번 주죠. 이번 주 정도부터 급락을 하면서 아예 테마정으로 확실시 됐기 때문에 테마의 비중을 이번 주부터는 더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테마는 영일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이 영일만 테마주 미는 거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시장에 대비해서 훨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들은 지금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일만 테마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 계속 밑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정부에서 6월 달에 이 유가세전이 발견이 됐다 발표가 나왔을 때 7월 달에는 첫 시추지를 어디에 할 건지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즉 7월에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잔존해 있고 이게 지금 7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뭐 지금 이 간밤 같은 경우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죠. 이 사우디 쪽 공영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엑슨모빌과 여기다가 플러스로 사우디의 공영기업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월요일장에서도 충분히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예타 미조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쪽 영일만을 눈여겨보시고 영일만 비중도 테마의 비중을 올려서 20%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제가 심리적인 대장주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43,800원 근처에서 지금 주가를 잡게 됐을 때는 잃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는 여기보다 더 내려갔는데 이 구간대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관점이냐라고 만약 물음을 하신다면 지금 기존에 행보했었던 가격대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저점을 지금 낮춘 다음에 빠지는 걸 보실 게 아니라 이 다음 타임을 기대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빌드업이 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저점이 깨지고 있으면 이건 계속 빠지나 보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역헤드앤 숄더 패턴 자체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가 반등을 주고 반대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한국 이 가스공사가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저점대를 찾아내고 있는 거고 화성밸브나 지금 동방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또는 100%까지 올라가는데 기간이 11거래일에서 13거래일 걸렸습니다. 근데 화성밸브나 뭐 동양철강 같은 종목은 3거래일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간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가격이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올리기에는 가벼운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갈 것이고 이 종목에 개인들이 그만큼 또 많이 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안 가고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여기에 물려있던 분들이 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중소형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이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은 또 다른 이 심리적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반대쪽 어깨를 하나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역헤드앤숄더의 가장 최저점을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따라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을 터는 방법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얘가 안 가고 있으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얘는 끝난 건가? 또는 이제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건가? 또는 답답해서 못 기다려서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옮길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주당 가격이 더군다나 6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운 종목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일만 테마주에서도 일단은 비중 20% 잡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유가스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 시추 종목들은 조금 움직이는데 유가스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혜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영일만 테마도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보가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 힌트를 드리면 미국 대선 후보의 테마주가 한국에서 급등한 적은 없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메인이 되는 다른 테마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껴서 있는 겹테마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전통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더 많은 석유를 뽑아내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지금 어쨌든 석유와 관련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석유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성에너지나 GSE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영일만 종목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상승 때에서 지금 다 빼놓고 다시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추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예 지금 올라간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성에너지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GSE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기 시작했던 구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를 구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늘려보게 됐을 때에도 현재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잡고 항상 반등한 게 2023년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2년 동안에 이 가격대 샀을 때는 항상 튀면서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서 영일만 테마주가 움직일 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같은 관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성에너지 GS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확했죠. 김민재 위원의 전략이 또 통했습니다. 이슈와 테마 쪽으로 공략해야 하는 요즘 시장인데 다음 주도 비슷할 것 같네요. 이 수급과 영일만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과 섹터 이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위원님은 이제 시장을 움직일 좀 탄탄한 섹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매크로 변수는 분명 완화되고 있어요.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분명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매크로 변수가 뭐 완화됐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뭐 대선, 뭐 트럼프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해리스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역시나 그 테마성, 이슈가 있는 이런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제 뭐 PC가 또 완화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부진했었습니다만은 뭐 기술주 성장주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단 말이죠. 물론 이제 미국이 반등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그와 동조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변동성이 뭐 심하고 종목별로도 그런 부분들을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테마성 그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섹터들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뭐 종목도 그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좀 튼실한 이런 거 종목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주, 뭐 성장주들 중심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들 섹터로의 접근이 깊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약 쪽이라는 말이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우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좋았었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이 지금 강화하고 있고 이게 뭐 첨단 기술이죠. 여기를 떠나서 또 바이오 쪽으로도 좀 넓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생물보안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연내에 뭐 통과가 될 것으로 좀 유력하고 실제로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뭐 CDMO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미국 대선과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뭐 이 안에서도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뭐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미국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 똑같기 때문에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제약 바이오는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대선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랄까 당분간은 조금 더 뭐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또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 전해졌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그 CDMO 업체들에 대해서 이 수주 문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관련 미팅 건수도 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좀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그쵸 기술 수출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뭐 LG화학이 올해 1호입니다만 지노맨 컴퍼니 등등등부터 해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섹터의 기대감은 다분하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주요 학회 같은 것들 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종목 중에서는 일단 선행지표를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선적으로 좀 선행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게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7월 달부터 해서 지금 어제까지 아주 가파른 이 무거운 종목이 어제는 뭐 5%가량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실적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됩니다. 또 이제 미국 그 제약사회들에게 특허를 뭐 남용하지 말라라는 이런 법안도 통과시킨 부분들이고 생물보안법도 당연히 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봉을 보시면 지난 2020년이죠. 네, 박스권이 그렇게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 박스권을 지금 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해서 박스권 상단에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축소되기 마련이고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 종목은 이거를 확실히 저는 넘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른 제약 쪽 매매를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적극적으로 다른 종목들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도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이 종목이 쉬면은 한 템포 좀 줄이고 그러니까는 선행지표 삼아서 이 종목을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자. 선행지표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바이넥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 바로 앞단 정도이죠. 이 저항대를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넘은 상황이라면 좀씩 기다리자라고 할 텐데 이미 한 차례 눌렸어요. 지지력을 테스트한 상황이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슈팅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것이고, 뭐 종목별로는 이제 선행지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선행지표 삼고, 뭐 바이넥스 네,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보셔야 되는 그 섹터는 오늘 어제였죠. 네, 금요일날 상당히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이라고 할 텐데, 이쪽도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뭐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어제 뭐 HDI 현대중공업이 14%, 뭐 현대미포조선은 뭐 10% 등등등 정말 아주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물론 이제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좋아왔습니다. 어제도 좋았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 슈퍼사이클 얘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전해지고 있는 이슈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2021년 초반부터 선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실적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년 만에 뭐 1년치 농사를 다 지었다 그러면서 슈퍼사이클 얘기 이런 얘기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선박들이 많습니다.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배 우리나라가 뭐 진로 보면은 탑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 정말 아주 어마무시한 배들을 좀 찍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좋고, 일단 역시나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실적에 뒷받침된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종목을 보시면은 네, 이걸 대신에 많이 올랐죠, 종목들이. 그렇죠? 말씀드렸던 뭐 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올랐어요. 어찌 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을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더 오르는 거를 찾아야겠죠. 또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자재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뭐 기자재 쪽이고 선박 AS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이에요. 뭐 살짝 다소간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바닥이고, 이제는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조선주들이 이미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와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뭐 기관이죠. 기관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고무적입니다.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부분은 바닥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 태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어제 뭐 11%가량 지금 상승을 해 있고, 또 윗꼬리가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 써놓고 보면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접근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네, 투신, 연기금. 기관 쪽에서 쏴주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뭐 태광 그리고 마린 솔루션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기자재 쪽에서 보시면은 뭐 조선주들 뭐 상승과 좀 동조돼서 뭐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방산이에요. 네, 방산도 여전히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방산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또 최근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좋아온 이런 상황이죠. 뭐 트럼프,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각국의 군비가 지금 증강이 되고 있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동안 이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경찰 안 할래. 뭐 세계 경찰 안 할래. 또 각국의 또 주둔해 있는 미군을 뺄래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어찌 보면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 이 무기 수요 증가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무기와 관련해서 뭐 생산이라든지 배송 또 가성비 우리나라만 한 게 없죠. 뭐 실제로 뭐 K2, K9 어땠습니까? 지금 불이 나게 팔리고 있고, 뭐 유도 무기 개발 중에 있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정말 소위 말해서 국뽕이 좀 차오르는 쪽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탱크 못 만들고 소총 하나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벌어들인 돈도 지금 70조 이상이만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뭐
실제로 주가들이 증명을 하듯이 계속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꾸준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종목으로 넘어가자면은 네, 뭐 현대로템입니다. 뭐 철도 이슈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지금 바닥 따지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뭐 저항대를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게 단순히 뚫어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면은 좀 기다리자 할 텐데 음봉 하나 맞고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지력 테스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좋죠. 기관 외국인 상당히 좋다라는 것,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고 이 앞단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 괜찮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죠. 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다른 기타 기관권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 뭐 수급되고 실적되고 뭐 차트도 뭐 레벨업이기도 되고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성 의원 섹터 정확히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약바이오 이벤트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 방산주까지 다뤄주셨네요. 김충성 의원과 김민재 의원의 다음 주 전략 잘 정리해 보시고요. 시장 대응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다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위해서 두 분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나의 종목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어떤 종목일까요? 네, 화성 밸브고요. 네. 11,000원에 20%요. 아, 화성밸브 11,000원에 비중은 20% 남겨주셨네요. 아까 김 선생님이 조금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매수가가 조금 지금 종가보다는 높은데 전략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위원님, 이쪽 테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관점부터 한번 잡아드릴게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새벽 5시쯤으로는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위 기업인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건 뭐냐면 사우디의 이제 공영 기업인 이 아람코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투자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의 공영 기업인 엔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국영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투자 설명을 이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 자체가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람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산유국 중에 하나고 오펙의 사실상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아람코 같은 경우가 그 국가의 사실상 뭐 시총의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람코라는 기업 자체는요. 전 세계 시총 1위이기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영향력 있는 업체가 지금 한국의 유전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호재가 되고요. 미국의 1등 기업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지금 현재 사실상 시장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주말 동안 한번 나왔으니까 월요일장에서도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월요일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뉴스가 결국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급은 들어올 겁니다. 이제 영일마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드렸고
화성밸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항상 화성밸브도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올라가기 전에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계속 조정받을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가를 보면 또 올라가서 잡으신 케이스이시거든요.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됐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6월 3일에 처음 급등했을 때 물량대를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을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화성밸브를 손절해서까지 다른 종목으로 옮기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얘는 잠깐의 횡보 기간이 지금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에 만약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에 반응한다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였었던 11,000원 근처에 1,30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300원을 사실상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즉 1,300원대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이 비중은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일단 12,000원 이상 보시는데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밸브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영일만 테마주도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있는 종목을 지금 잡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 좋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화성밸브가 올라간 만큼만 지금 먹어도 40% 가까이가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아직 이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더 비중을 좀 늘리시면 될 것 같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1,300원대에서 장대 음봉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성밸브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오늘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또 곧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수익까지 꼭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수페타시스. 아, 이수페타시스요. 매수가와 네, 52,000. 비중. 네. 52,000원에 20%. 네, 52,000원의 매수 20%.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네요. 예.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어려웠죠. 예, 사고서 네. 바로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한 2주 만에 주가 영향 많이 받았는데 김종성 위원과 전략 좀 세워볼게요. 예, 예.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렸고요. 그 사고 나서 계속 빠졌으니까. 네, 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AI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또 생각보다 수익성이 악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이 반도체 쪽 또 기술주들 이 종목들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2주, 3주 네. 동안.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직접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겠느냐 싶고 좀 무엇보다도 이 종목 뭐 이상 없습니다. 뭐 시장 때문에 좀 눌려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기본적으로 또 이제 계속적으로 또 기판이라든지 뭐 수요가 증가하는데 또 판매 가격의 인상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추가 매수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차트를 통해서 지금- 한번 같이 예. 좀 살펴볼 텐데 예.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였습니까? 7월 달 들어서 내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빠졌습니다. 네, 이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예요. 뭐 시장 어제 PC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뭐 미국 증시도 좀 반등 성공해주고 있고 우리 시장 또 반등하면은 뭐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먼저 또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래요. 많이 내려왔는데 좀 크게 놓고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크게 놓고 보면 제가 그 상승 추세는 이거 깨뜨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저점들이 지금 꾸준하게 높아져 있는 높여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추세적인 그 흐름이었는데 지금이 이렇게 깊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자리를 보면은 오히려 이런 4만 자리들, 원 안 깨더라고요. 네 이런 자리들은 오히려 저 안 깨고 있다라는 게 그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동안에 보면은 이 선 닿으면 반등 나오고, 닿으면 반등 나오고, 닿으면 반등 나오고, 닿을 뻔하다가 반등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좀 눌린다 하면은 혹시 여유 있으실까요? 지금 그래
다른 거 다 처리하고 네. 현금 80% 갖고 있거든요. 80%?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 실적도 네네. 좋고 앞으로 좋다 해가 그래서 궁금해가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사실 52,000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세 어찌보면 이런 라인이었겠죠. 네, 이런 라인에 태세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만 시장 때문에 눌렸다. 종목에는 이상 없다. 그렇다면 눌리면 매수 가점에 봐야 된다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4만 원이면 정말 땡큐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4만 원 안 주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좀 분할로서 좀 조금씩. 네네. 뭐 지금 가격 아래로는 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군다나 뭐 수급도 예. 살펴드리면은 이게 외국인은 매수하는 것 같고 기관은 매도하는 것 같잖아요. 예.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이 외국인이거든요. 그 또 외국인과 비슷한 게 또 연기금이고 또 이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관이 지금 이런 동향이라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는 안 붙겠지만 뭐 시세가 붙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담아 놓으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고맙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 두 번째 상담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김중성 의원님께서 그래도 이수페타시스다라는 말씀을 또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장이 올라온다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방송 직후에 또 두 분의 무료 방송 준비돼 있거든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의 종목도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종목을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김민재 위원의 전략도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다뤘던 종목인데요. 저희 화성밸브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 종목 상승이 아주 잘 나와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제가 안내드렸던 매수가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한 70% 나오실 텐데 네. 한 3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70%는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일만 테마주를 추천을 드릴 때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득, 우량주 같은 경우에 크게 물려있을 텐데 어지간하게 단타 쳐서 수익 봐서 이거 내 계좌 수익 손실을 메꿀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확실할 종목에 비중 많이 태워서 크게 갈 종목에 베팅하시는 게 이게 현실적인 계좌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결과치를 보고 계시는 건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확실한 테마주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비중 많이 태워서 지금 잡으셨으면 반도체에서 내가 지금 손실 난 게 30%가 두 개였다고 해도 화성밸브 70%짜리 하나로 두 개를 다 빠져나올 수 있어서 이제는 세 종목을 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밸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비중 30% 정도만 전고점 근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수익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확보한 비중으로는 또다시 이제 안 올라간 영일만주에 잡으시거나 제가 안내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 수익을 보신 분들은 70% 수익에서 우량주 손실인 거 두 개 잘라내고 세 종목 살 수 있는 돈으로 다시 안 올라간 영일만주 지금 잡으시면 계좌가 단번에 빠져나온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성밸브 전략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저도 참 궁금한 종목인데 동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위메프, 이제 티몬 사태에 이어서 오히려 수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제도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위원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건지 어떻게 좀 추가적인 전략 세워볼까요? 이 부분도 제가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잠깐 드리면 나중에 정답지를 그러니까 종목들을 모아보게 되면 영일만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동방은 기존에 분명히 영일만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뭐 티몬이랑 위에프의 수혜주다라고 수급을 받고 있지만 기존에 한번 최근에 시간의 종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철강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였었고 영일만에 포함된 스틸 종목만 시간에서 올라갔었고요. 다른 스틸 종목들은 시간에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영일만 테마주들은 세력들이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기대감, 즉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올리기에는 뉴스가 없으니까 다른 모멘텀을 끼워서 지금 급한 애들을 먼저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틸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시간이었을 때도 철강대에 대한 모멘텀, 트럼프에 대한 수혜였지만 결국 영일만 종목들만 시간에서 올라갔었다는 점과 동방 같은 경우에도 영일만 종목인데 다른 테마가 더 붙으니까 그 테마를 그냥 기점으로 그냥 더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테마주에 답이 있다라는 거고 모아놓고 보면 나중에 분명히 영일만 테마주가 결국은 이게 지금 영일만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결국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모아놓으면 영일만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30%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손실 난 거 대부분 30~40% 정도 나오실 건데 이렇게 지금 안 올라간 상태에서 테마주 잘 잡으시면 하나 또 빠져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오히려 우량주가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량주가 이렇게 약할 때는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꼭 잡으시고 제가 안내드린 종목들을 위주로만 매수를 하셔도 반도체에 물린 거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동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영일만 관련 테마로 공략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테마에도 함께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그럼에도 이제 원래의 좀 이슈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좀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김충성 의원의 종목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뷰노 공략을 했죠. 네. 그리고 AI 기업인데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 어떤가요? 뭐 아직 시장에 관심이 온통 한 곳, 뭐 특정 섹터라든지 맞아요. 뭐 종목에 지금 그쪽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른 섹터들은 좀 제한된 등락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탄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뛰기 위해서 좀 웅크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뭐 최근이었죠. 뭐 6월부터 이제 상승이 좀 나온 상황에서 좀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눌리는 상황이라면은 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뭐 손색이 없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저 고점에서 이런 제한된 등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런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차례 방향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곧 더 고개를 바짝 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조정시 역시나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뷰노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종목도 좀 여쭤볼게요. 바로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텐데 시장이 좀처럼 올라오지를 않네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면은 네. 뭐 지금 물론 이제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리셨겠지만 네.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 낼 수 있는 또 시점이 또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CXL 관련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벤더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CXL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HBM은 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CXL과 관련해서는 이를 갈고 있죠. 네,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상용화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종목들 특히 이제 네오셈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정이 많이 깊어졌어요. 네, 그 조정이 많이 깊었었다가 그런데 이제 6월 들면서 오름세가 그려졌죠. 역시나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역시나 눌림도 깊었습니다.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쌍바닥을 형성하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 예쁘장하게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 관점에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최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가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셈 차트 보고 왔네요. 예쁘게 눌려있네요, 위원님. 네. 지금 이제 진입을 한다면 정말 최저점이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만 남았다라는 정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종목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김민재 위원의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위원님, 이번에도 테마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돈 가는 쪽으로 계속 베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만 말씀드리면 우린 P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동방이라든지 또는 화성밸브는 뭐 완벽하게 영일만이고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티몬이라든지 VMF가 붙었다고 하지만 같은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일만은 재료가 나올 게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올릴 테마인데
여기다 지금 현재 재료가 더 붙어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우크라 재건주로 볼 수 있는 우린 PTS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해버다임, 뭐 데모라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재건에 대한 수혜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린 PTS는 과거에 재건주가 올라갔을 때도 급등을 봐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얘가 또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얘는 또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재건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또 영일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모아보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저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영일만 종목들이 미리 올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목표가, 선절가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7,500원, 현재 가격대에서 그냥 10% 윗구간으로 잡아드리고요. 선절가 같은 경우 5,500원 잡아드리면서 지금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워낙 손실이 지금 큰 구간인데 내가 어설프게 지금 이거로 단타 쳐서 수익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못 메꾼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지금 꼭 잡으셔야 되고 올라가기 전에 잡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은 변함없습니다. 영일만입니다. 우린 PTS로 이번 주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쪽으로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기자재요. 네. 네, 한번 앞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좀 선정했고 종목도 언급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종목입니다. 뭐 HD 현대마리 솔루션 이 종목 함께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관련한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모멘텀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네, 종목들을 견조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못해도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부담이에요. 그들 종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 수익률 게임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기자재 쪽을 보자는 것이고 또 이 종목을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름이 없습니다. 바닥이에요. 예, 부담 없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메이저로 하여금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바닥은 확실히 바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슈팅 한번 좀 세게 붙어주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네, 약 마디 가격이 16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삼으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은 대응일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선조 가격은 네, 12만 원 정도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기자재 쪽으로 또 공략을 해볼게요. 오늘 두 분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끝나갑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무료 방송 시간 준비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영일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마에 대한 설명, 섹터의 설명, 뭐 반도체의 설명 이거는 사실상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결국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스까지 또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시총 1위였던 아람코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의 1위 기업인 엑소모빌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이 언론 플레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어딘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크게 올라갈 쪽을 잡으셔야 계좌를 회복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테마와 관련해서 잘 다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충석 위원의 내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죠? 결국에는 뭐 김민재 위원님도 그렇고 네. 어찌 보면 이슈에서 이제 매매 팁을 얻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시장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되는데 왜 사람은 물 좋은 곳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네, 주식도 물 좋은 곳에서 놀아야 돼요. 바로 이슈가 있는 곳이 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좀 매매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반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타점인데 뭐 그런 타점 잡는 부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더 디테일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무료 방송 모두 또 준비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아쉬우신 분들 여기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또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음식 조심하시고 또 더위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